안녕하세요. 이지 이코노미 재밌는 이코노미의 채널로 남희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LS그룹의 얘기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구자은 LS 엠트론 회장은 과연 LS그룹을 어디로 이끌려고 할까요? 구자은 회장은 현재 LS 미래혁신단 단장을 맡고 있는데 LS그룹을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만들겠다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자은 회장이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S그룹은 전선과 에너지, 비철, 산업기기 등 B2B 사업 위주의 사업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적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사업 성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리 가격 등 외부적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고성장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변화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LS그룹은 최근 3년 동안 실적을 보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12년에 매출이 30조 원이었다가 현재 22조 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구자은 회장은 미래혁신단장 메시지를 통해 좋은 제품을 싸게 많이 만들어 파는 기존의 차별화 방식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며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 파는 것은 LS그룹이 여태껏 잘해온 일이며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경험과 특별한 가치를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회장이 새로운 성공 방정식으로 꺼내든 것은 바로 솔루션입니다. 구자은 회장은 차별화된 가치와 차별화된 경험을 주려면 제품의 콘셉트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며 솔루션이라고 부르려면 제품의 기능적 충족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부터 사용하고 난 뒤까지 모든 고객 경험 전반을 아울 수 있는 토탈 솔루션으로서의 제품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자은 회장이 강조한 지점은 현대차 그룹의 변화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그룹을 단순한 자동차 제조 기업이 아닌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며 이를 통한 체질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래 고객들은 단순히 자동차를 사는 것을 넘어 자율주행과 라스트 마일 등 모빌리티 분야의 모든 서비스를 체험하고 싶어 하는데 이를 충족하는 기업만이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구 회장도 단순히 전선과 에너지, 산업기기 등의 제품을 고객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넘어 제품 공급부터 사후 서비스 등을 유기체처럼 연결해 모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새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S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B2B 사업을 하다 보니 전통적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한계가 있는데 이제는 고객들이 원하는 수요를 고객보다 앞서 알아내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회장은 고객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 제품을 쓰기 이전의 경험과 그 이후의 경험이 의미 있게 달라져야 한다며 솔루션 제공을 통한 고객의 경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이끄는 미래혁신단을 통해 각 계열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면 솔루션 중심의 새 사업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S그룹에 따르면 LS는 현재 기존 사업들 가운데 데모 과제를 설정한 뒤 고객에게 가치 있는 최소 수준의 상품을 뜻하는 MVP를 정의한 뒤 이를 구현하는 과정을 거쳐 고객 중심의 새 사업 모델을 상업화에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 회장은 LS그룹의 솔루션 제공 기업 변화를 위해서 유연한 조직을 만드는 것, 즉 애자일 전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애자일 전략은 기업을 실행 중심의 민첩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경영 기법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일단 실행하고 빨리 실패해보고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배운 뒤 다시 시도함으로써 경쟁 기업보다 앞선 혁신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자은 회장은 새 성공 방식을 찾으려면 빨리 도전해보고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한 것이 내일 생각해보면 틀린 경우가 정말 많다며 계속해서 의심하고 맞는지 틀린지 반복적으로 확인해가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애자일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 회장이 이끄는 미래혁신단은 2020년 12월 열린 2020 LS 애자일 데모데이 행사의 주제로 비애자일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구 회장은 LS 미래혁신단을 통해 각 계열사들과 함께 애자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2년여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면 애자일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참여자들의 행동을 바꾸고 생각하는 방법도 변화시키는 연쇄작용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런 애자일 프로젝트가 LS그룹의 긍정적인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다. 이런 점을 구자은 회장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의 씨앗을 심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다는 것이죠. 구 회장은 LS그룹에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며
에자일이 더 이상 LS그룹의 새로운 얘기가 아닐 때까지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회장은 에자일 전략의 시작점이 고객 관찰이라고도 강조합니다. 고객 경험의 변화를 위해 가치를 만들어내는 포인트가 고객에게 있다며 이를 철저하게 관찰하고 고객 반응에 공감해야만 변화의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LS그룹에 따르면 각 계열사들은 조사나 분석에 얽매이지 않고 고객을 관찰해야 한다는 구 회장의 신념에 따라 고객들과 만나 어떤 경험들을 하는지 살펴보며 이를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드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회장은 실제로 그가 제시하고 있는 LS그룹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LS그룹을 어떻게 꾸려나갈까요? LS그룹의 지주사인 LS는 최근 신사업 준비를 위한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회사채를 발행해 1,200억 원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수요 예측이 흥행하면서 모두 1,840억 원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LS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보면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은 모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즉 인수합병이라는 뜻이죠. LS는 이와 관련해 투자 대상이 명확히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와 관련된 업종에 지분 투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함께 적어놓았습니다. 시기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다음 성장 동력으로 태양광 모듈과 에너지 저장 장치, 스마트 그리드, 해저 케이블 등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용 전장 부품에 들어가는 직류 고전압 릴레이, 전기차 구동용 권선 등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LS그룹이 마련한 인수합병을 위한 실타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적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10대 재벌 기업들을 살펴보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기업에만 조단위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S그룹이 2000년대 후반에 스몰딜 전략으로 인수합병에서 성과를 냈던 점을 감안해보면 향후 행보를 주목해 볼 만합니다. LS그룹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단 3년 동안 중소형 기업 12개를 인수합병했습니다. 당시 LS그룹이 투입한 돈은 약 1조 1천억 원이었는데요.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기업을 인수하는 데만 1천억 원도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LS그룹은 이런 스몰딜을 바탕으로 2003년 계열분리 당시 7조 3,500억 원이었던 전체 매출 규모를 2012년에 30조 원까지 대폭 늘릴 수 있었습니다. LS그룹 관계자는 향후 인수합병 전략과 관련해 지주사 LS만 보자면 2019년 진행한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 규모가 350억 원 수준으로 이번에 조달한 자금 1,840억 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S그룹이 보유한 전체 현금은 새 먹거리 사업을 찾기 위한 충분한 수준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LS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2018년 1조 5,260억 원에서 2019년 1조 6,560억, 2020년 2조 1,99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LS그룹의 유력한 3대 총수로 꼽히는 구자은 회장이 어떤 LS그룹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직 원론적 수준의 방향성만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어떤 구체적 전략으로 발전될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